네, 매일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잡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잡아라 만나보셨고요. 네.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요. 바로 앞을 내다보는 유망 직업을 소개하고 떠오르는 직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핫한 직업은요. 능력자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직업 바로 헤드헌터인데요. 자, 수많은 헤드헌터들 중에서도 요즘 가장 바쁘다는 이분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커리어 케어의 설경훈 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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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드헌터이자 커리어 케어의 설경훈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드라마 통해서만 좀 접해봤어요.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고 아주 좀 전문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자세히는 또 저희가 못 들어봤거든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이 헤드헌터의 의미는 원시 부족들이 상대 부족들의 머리를 이렇게 사냥해 온다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서 추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드헌터입니다. 네. 그래서 헤드헌터 역사는 1920년대 미국 대공황 때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국내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헤드헌팅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헤드헌터라는 표현보다는 컨설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런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좀 수백 개 이상의 헤드헌터 회사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화되고 규모를 갖춘 회사는 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헤드헌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헤드헌터는 크게 좀 두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쵸. 그 고객에 추천해 줄 수 있는 또 후보자를 찾는 또 서치 업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규모가 있고 큰 서치펌에서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담당 업무와 요구사항이 담긴 직무 분석표,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분석하고 컨설턴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치 방향을 설정해서 후보자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되고 그런 후보자들은 저희가 또 내부 검증이나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사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 기업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인터뷰 일정을 어레인지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그 보상이나 그런 처우 등을 저희가 조율하면서 그 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평판 조회라고 해가지고 이 후보자가 정말 잘 업무를 했는지, 인간관계는 좋은지 이런 것들 하는 레퍼런스 책도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후반 작업들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워낙 그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요즘 예전에 또 이제 경력을 속이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검증을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헤드헌터라는 그 어원 그대로 이제 능력자들을 이제 찾아다니시기도 하지만 요즘엔 반대로 헤드헌터를 찾아오는 경력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미리미리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잘 이렇게 키핑을 하고 있으면서 적합한 포지션이 있으면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계속 킵인터치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계속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적합한 인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일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헤드헌터의 매력은 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헤드헌터로서의 좀 그 매력이라고 하면 이 산업이나 인더스트리가 워낙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직업은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떤 업무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인재를
그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민감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는 좀 어떤 트렌드던가요? 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예. 뭐 물론 스펙도 뭐 뛰어나면 당연히 좋지만 본인의 경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직 횟수가 좀 적으면서 조직에 좀 이렇게 융화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참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보람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가장 보람되었는지 이야기를 또 해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 기업이나 후보자들로부터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참 보람이 되는데요. 이제 대기업 같은 데에서 어떤 새로운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전문가들을 같이 찾아서 저희가 추천하는 그 후보자들이 그 사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서 이렇게 성공 궤도를 이렇게 달릴 때 그걸 참 보람을 느끼고요. 뭐 기업이나 후보자들이 감사하다면서 다른 기업, 다른 후보자들을 추천해 줄 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그렇군요. 매칭이 잘 됐을 때 이제 보람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매칭이 사실 뭐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또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힘드실 때는 언제세요? 좀 너무 괴롭거나 뭐 지치실 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이제 롤이 적합한 후보를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워낙 좀 그런 인재 풀이 좁거나 아니면은 후보자 요구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그런 조율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사업을 접거나 이렇게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오늘도 보면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사업을 다 철수를 하게 됐거든요. 갑자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사업부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다시 자리 알아봐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 속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내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입사를 번복한다거나 중간에서 얼마나 아니면 중간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무리한 요구 조건을 계속 말씀하신다거나 할 때는 참 이렇게 한계도 느끼고 참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소개팅에서 사람 연결해주기도 이렇게 힘든데 일적으로 사람을 매칭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만큼 처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대우가 좋은 편일까요? 네, 이건 조금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 기업체나 대기업의 같은 연배의 그런 분들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임원급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분명히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입 구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기업이 고객인 셈이잖아요. 기업으로부터 성과급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후보자를 추천해서 성과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후보자로 그러니까 고객 기업으로부터 일정의 연봉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매칭이 잘 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능력제 연봉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또 기본급 하고 또 성과급을 또 병행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 이제 막 체계화되고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망 비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모 그룹의 오너가 이제 핵심 인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점점 치열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래의 경쟁력을 책임질 경력 핵심 인재 채용에 아주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치펌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도 괜찮은 헤드헌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뭐 특별한 뭐 제한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현업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아무래도 사회 경험을 통해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서치펌에 대한 또 인지도가 많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서치펌에 투신해가지고 이제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렇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명분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성격적으로도 좀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지 성격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해결해야 되겠다. 좀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 책임감도 있어야 집중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차니즘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먼 직업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아무튼 혹시 이사님께서 알고 계신 헤드헌터 채용 정보라든지 교육 정보 알려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헤드헌터라는 업의 특성상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헤드헌터 자체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 몇몇 서치펌에서는 이제 그 헤드헌터라는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교육보다도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서치펌에 직접 경험을 하면서 몸소 체득해서 이 업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헤드헌터 분이 직접 헤드헌터를 이제 데리고 오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재는 보이기 네. 마련이고 또 무엇보다 맞습니다. 인재를 더 잘 보는 안목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네. 생각대로 있었네요. 그만큼 또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전국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 중에서 또 헤드헌터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업이 좀 자유스럽고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억대 연봉을 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재밌어 보인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은 고객 기업이나 후보자에게 아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성찰과 또 이제 이 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직업은 후보자 본인 그리고 그 후보자의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그 사업의 성공 아니면은 그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산업 발전에 일조한다는 그런 좀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수입도 물론이고 보람과 긍지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징 잡 시간을 통해서요.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